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26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첫날부터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충돌과 파행이 잇따랐습니다. 첫 소식 황다인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여야는 시작부터 용산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관저를 선정하게 된 것도 김건희 여사, 불법이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공사업체를 선정을 한 것도 김건희 여사. 여당은 대통령실에서는 면허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 조치를 취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 하도급의 책임은 관련 업체들이 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사를 나눠서 발주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불법 하도급 책임은 원남이 지든 아니면 21g이 지든 이 업체들이 져야 되겠죠. 같은 시각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관저 증축 공사와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거듭 제기하며 부실한 자료 제출과 증인 불출석을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공사업체 21g 대표들이 사유서도 없이 불출석하자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분 안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증인인데 위원장님 이분에 대해서 동행 명령 내려주십시오. 여당은 일방적 행태라고 반발하며 회의장을 나가 행안위 국감은 시작 1시간 30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쟁용 국감을 하고 있다며 민생 국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생 국감이 돼야지 꼭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쟁 국감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 관계자들을 국감장에 세워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동행명령장 발부 공방 끝에 오후에 국정감사장에 나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출석하자마자 야당 소속 위원장과 설전이 오갑니다. 보수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거 본인 발언 맞나요? 맞습니다. 보수 여전사 유튜브 나가서 하십시오. 과방위 국감에서는 지역 언론의 포털뉴스 제휴사, 이른바 실피사 선정 문제도 중점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네이버와 뉴스 서비스 제휴를 맺은 총 87개 언론사 가운데 지역 언론이 12곳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의원들은 민주주의 근간인 지역 여론 형성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스 수요자들한테 선택권을 굉장히 제약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를 봤더니 중앙 수도권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 지역 매체 활성화라는 부분의 큰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 인구 규모 등을 감안한 지역 안배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적어도 전체 제휴사의 20에서 30% 이상을 지역 언론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매체 구분 없이 권역별 한계사를 선정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과 매체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역 이용자 편익을 위한 뉴스 제휴 서비스 기준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수도권 1,600여만 명을 가시청권으로 하고 있지만 뉴스 제휴에서 빠진 OBS 같은 지역 지상파 방송에 대한 재평가를 한 목소리로 주문한 건데, 이상희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로부터 제어가 재승인을 받는 지역 지상파 방송에 공적 기능이 심사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대결의 최전선인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카페 사업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대표가 당시 지역카페 운영사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했고, 해당 운영사는 이용자가 사용 환불하지 않은 낙전 수익까지 챙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 0.0몇 프로 정도 가져가면 될 것을, 이 낙전 수익을 이게 코나이가 가져가는 구조예요. 저는 이게 대장동 비리랑 아주 유사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역화폐 활성화를 계속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결국은 특혜 의혹만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로 맞불을 놨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더해 공천 개입 의혹을 꺼내들며 김 여사가 핵심 인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사안은 후보 매수가 될 수 있고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의혹을 둘러싸인 김 여사를 감싸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자기 사건, 자기 배우자 사건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같은 시각 열린 정무위 국감은 시작 30여 분 만에 파행됐습니다. 정승윤 국가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신을 고발한 야당 의원들을 전부 고소고발하겠다고 말하자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는 이 대표 헬기 이송 논란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권익위 간부의 죽음을 놓고 여야가 서로 내탁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틀째,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의료 헬기 이용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당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은 과도한 특혜나 다름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응급의료법이 정하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 이른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소방청에 있는 119 소방 헬기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2대밖에 없는 이 소방 헬기가 이렇게 이용되는 것이 맞느냐. 야당은 특혜라는 주장은 야당 대표 악마와 프레임 씌우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했던 중요한 순간이었고 이걸 그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헬기 특혜로 하면. 같은 시각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관련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김 여사의 논문 대필 의혹을 받는 설민신 한경대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주도했습니다. 사실 보면 설민신 교수는 표절 논문의 피해자입니다. 근데 피해자가 도망 다니는 상황,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논문의 위조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의혹을 키우기만 할 뿐입니다. 여당은 설 교수의 불출석 사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전문의의 소견서까지 첨부한 분에게 내가 볼 땐 이 사람 충분히 건강이 나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건 그거는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오늘 복지위와 교육위 국감에서 여야는 모두 의정 갈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한 목소리로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10번 넘게 호남을 방문했습니다. 친노, 친문 인사들을 잇따라 영입하며 외연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14 남북 정상선언 17주년이었던 지난 4일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기도청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정부에 날을 세웠습니다. 평화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궤도 이탈 그리고 역주행에 있습니다. 오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본격 시동을 건 김 지사의 대권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전 국정감사 때처럼 대권 도전 여부를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꿈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은 지사면은 몽빈관으로서 지방행정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친명계를 중심으로 전국민 25만 원 지원 등을 놓고 견제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추진했던 고양 K컬처밸리 사업 계약 해지에도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쓰레기 풍선과 화성 아리셀 공장, 부천 호텔 같은 대형 화재 대책은 국감에서 논의될 정책 현안입니다. 김 지사는 국회를 상대로 특별자치도 설치와 대개조 계획 등 북부 지역 발전에 협조를 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가 맞붙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야당은 김 여사가 사건의 핵심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김 여사 지위를 공인으로 보고 관련 수사 대상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인 남편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의 국가 정무에 관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제공했다는 명 씨의 발언을 근거로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가 대가가 있는 관계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부의 수뢰액은 3억 7천만 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당선 무효형에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여당은 명 씨를 정치 브로커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 부부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변호했습니다. 자신의 실속을 챙기기 위해서 대통령님과 여사를 판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환해 반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현금을 490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 무효행위에 처하면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존금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죠? 여야 대치 속에 명 씨를 포함해 증인으로 채택된 5명은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야당은 명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보고 여당의 반대 속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서 우리 김성한 평론가님을 비롯해서 숱한 평론가와 정치권 인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누구를 안다 모른다, 몇 번 만났다 안 만났다,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문제의 핵심만 짚어야 돼. 지금은 명태균이라고 하는 논점 일탈에 모두가 휘말려 있습니다. 핵심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로 알려져 있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과 접촉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보이는데 왜 접촉했으며 무슨 일을 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왜냐하면 아까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주장이 허위 허언이라고 전 주장한 바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다 허언할 수 있고 과장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꿰뚫는 인사이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텔레그램을 보여줬다, 언론에 보여줬고 언론에 확인했다? 그것은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언론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정황적인 증거가 있는 한 면책 사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론의 주장을 사실일 수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지만 진실로 오롯이 믿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텔레그램 원본을 누군가 공적인 기관에서 압수해서 쭉 훑어서 결과로 나왔다 그러면 그건 다르죠. 근데 이거는 전원이라든가 내가 봤다라든가 이거는 사실은 상당한 오류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위험합니다. 그걸 얼마나 신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총리를 누굴 해라 말하면 이거는요. 이것도 다른 게 대통령은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설사 민간인이고 공직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내가 조언을 구하는 거고 조언에 화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도적으로 자의적으로 이 사람을 해라고 지시했다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약간의 이연령 비연령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여기서 지금 쫙 걸러내야 됩니다. 핵심만 보고 그 핵심에 다가가는 게 중요한데 자꾸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저 논점 일탈의 장난질에 자꾸 놀아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딱 그것만 짚어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볼 때 이 사건에서 거기에 휘말리면 본질이 호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짧게 받겠습니다. 네, 반박은 아니고요. 언론이 이제 명태균 씨가 보여줬다고 하는 텔레그램 메시지의 조작 가능성, 이거 몰랐다 그러면 바보고요. 그걸 설마 조작한 것을 그대로 보고 사실로 믿었다고 하면은 그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그냥 사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대통령 주변에는 이런 조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대통령 참모들 얘기를 안 듣고 이런 조언자들의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 참모들 얘기도 듣죠. 계속 왜 안 듣겠어요? 아니, 안 듣는다는 얘기를 한두 번 언론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실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가 한두 번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단호하게 말씀드리는데 참모들한테 조언을 듣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네, 마저 듣겠습니다. 김성한 평론가님. 그리고요. 핵심 아까 잘 짚어주셨는데요.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출발했을 때 그때 대선 경선 과정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명태균과 그리고 밑에서 일했다고 하는 강혜경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로 있었다고 하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여론사를 해서 대통령한테 돈 받으러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금액이 한 3억 6, 7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가서 돈 안 받아가지고 왔다. 회계책임자니까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 3억 6, 7천의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강혜경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종의 선거 공간 내에서 선거 활동하면서 금전적인 대가가 있었든 없었든 간에 누구로부터 금전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아니죠. 이건 그건 불법 행위가 되는 많이 거고요. 나가는 해석이고요. 그래서 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있기 그건 때문에 그 여자의 말씀드리는 주장인 거고요. 것이고요. 네네. 네. 네, 마무리. 그리고요. 마무리 발언 김건희 듣겠습니다. 여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돼 있는 뭐 이번 총선 때도 김건희 여사랑 명태균 씨랑 주고받았다고 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일부 공개가 됐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가 공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단수 공천 나도 좋지 이렇게 답변했다는 메시지까지 공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뭐 원론적인 답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김건희 여사랑 끊임없이 소통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곧 일종의 이제 당정 개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공천 개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위법 행위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은요. 곧 불법이냐 아니냐의 경계에 놓여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 대통령이 만약에 여기에 일정하게 개입돼 있거나 진짜로 대통령이 뭔가의 대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네.